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모의평가 4번에서 9번 지문이었던 인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도 지금 보시면 가글과 나글, 결국 주제 통합적 독서를 기반으로 한 지문인데, 분석을 해보면 이 글은 인과와 관련된 이론을 얘기하는데, 가글과 나글에 대해서 나눠서 보는데, 가에서는 인과를 서양의 관점에서 세먼의 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나글은 인과를 동양의 관점에서 제1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글, 세먼의 과정 이론과 제1론을 통해 인과에 대한 심화 독서를 하자라는 취지, 목적을 가진 글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단 번호부터 쓰고, 가글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나글은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이네요. 한번 1번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 이후에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예시를 들고 있는 거지.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셰먼의 과정 이론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글의 1문단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문단에는 1문단이 지금 등장 배경, 쉐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는 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처음 부분에서 근대 이후 철학자들이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과는 원인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 관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학적 개념인가에 의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는 게 지금 뭐다? 쉐먼의 과정 이론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단으로 가시죠. 이 문단은 예시를 들면서 개념 정리가 기본인 문단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과정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두 과정이 교차한다든지, 또는 표지라든지, 또는 인과적 과정이라든지, 이 네 가지가 여기서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읽어볼게요.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그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이라는 건 대상의 시공간의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게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된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과 다른 과정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걸 교차한다고 지금 개념을 하는 거고, 과정은 시공간이 날아가는 궤적이고, 교차에서 표지라는 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그 이후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에서는 개념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지. 과정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두 과정의 교차라는 개념, 그 다음에 표지라는 개념, 인과적 과정이라는 개념. 얘네들은 정의를 조금 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든 아니면 어떤 서술을 하든 이런 서술과 문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정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그치? 모든 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궤적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과정의 교차라는 건 A 과정과 B 과정이 있다고 해봐. 이 둘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 이게 지금 두 과정의 교차야. 그러니까 과정이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교차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두 과정의 교차. 그 다음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인과적 과정은 이 표지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됐다면 그 말은 뭐야? 대상이 변화됐다는 거야. 대상이 변화되면, 표지가 도입되면, 대상이 변화되면 이후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3문단에서 우리가 예시를 조금 들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는 거고, 그 과정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교차한다고 하는 거고, 표지라는 건 변화야, 변화. 그러니까 어떤 걸 거쳐서 변화됐어. 변화된 게 표지라고 하는 거고, 인과적 과정은 이 교차를 통해서 표지가 도입되면, 한마디로 변화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변화된 상태로 전달돼야 되는 과정을 지닌다가 인과적 과정인 거야.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3문단을 보면 예시가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구분을 해볼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한 편을 중심으로 한편 앞에까지가 하나의 예고, 한편 뒤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령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했대. 그리고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 그리고 과정과 과정 1이 교차되는.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예를 들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있고 그 과정에서 과정 2는 A와 B 중간에서 바나나를 한 입 먹는 거야. 그럼 먹고 나면 바나나가 변했잖아. 이게 표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고 이 표지 베어 물고 남으면 남은 바나나가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 없어진 채로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나나 이동한 것이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산문단은 예시인데 얘 1과 2가 있다고 한번 볼게. 1은 이런 거야. 만약에 A에서 지금 B로 가는 게 과정 1이야. 근데 이 과정 1에서 바나나가 요렇게 생겼었어. 근데 여기가 과정 2. 이 과정 2가 뭐냐? 이 바나나를 베어 먹어버린 거야. 바나나를 베어 먹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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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이어왔잖아. 근데 여기서 베어 먹어버리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야? 그치. 베어 먹어서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변화를 뭐라고 하고? 표지라고 하고, 이 변화된 표지가, 아이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요렇게 B까지 이어가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 1은 뭐라고 보는 거야? 인과적 과정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이번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데,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고, 과정 1과 과정 2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겠지. 그런데 A 다시와 B 다시 스크린 표면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게 과정 4야. 그리고 이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을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얘도 예를 들어보면 이게 뒤에가 스크린이 있는 거야. 지금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스크린이지, 여기가 A 다시고 얘가 B 다시인 거야. 그래서 요까지 가는 게 지금 과정 3인 건데, 과정 3 여기에서 이 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게 스티로폼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스크린에 부착이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그림자가 비추는 건데, 생각을 해봐.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 앞에 상 물체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스크린에 비추는 건데 이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 그럼 당연히 스크린도 이게 빛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투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그림자가 굴절되거나 바뀌는 게 있겠지. 그게 또 표지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랑 다른 게, 이 여기서는 변화된 상태가 끝까지 갔잖아. 근데 얘는 이 부분만 지나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고 보셔야 돼?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둘의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문단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뭘 다룰 수 없다?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거죠. 그 다음 이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문단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 이번에서는 동양에서의 지금 인과 관련된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이론은 뭐가 있다? 제2이론. 앞에서는 세먼의 과정이론이었다면 동양에서는 제2이론이라는 걸 갖고 왔네. 근데 이 제2이론은 천견설과 천인가문론을 결합시켰대. 그래서 제2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천견설은 뭐냐? 동중서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나봐. 하늘의 덕을 잃은 군주에게는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게 천견설이고,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감응한다는 건 천인감응론이야. 이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제이론이지. 그래서 이 제이론에 따르면 그럼 뒤는 뭐야?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뭔가가 나오겠지.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 말은 뭐야? 정치를 잘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등의 일식월식 등의 제의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자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증에 대한 경고였다. 얘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나문단에 대해서 나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나에서는 지금 동양의 제2론을 설명하는데 제2론을 뭐라고 했냐?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게 제2론이야. 그래서 동중서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천견설과 천인 감응론을 결합해서 제2론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각각을 좀 구분을 해야겠지. 천견설이라는 건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이 제의라는 걸 내려가지고 견책, 책임을 묻는 게 천견설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견책을 내렸다 해서 천견설인 거고, 천인감응, 하늘과 사람이 감응, 서로 감응한다 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 음과 양이죠.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감응한다라는 게 천인감응설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제의를 통해 경고를 준다 했어. 이 제의가 뭐였어? 홍수, 가뭄, 일식, 월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분해 보면 천견설을 파란색이고 천인가문설을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면, 군주가 실정 저지르면 제의를 통해 경고한다가 지금 천견설인 거고,
이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다가 천인 감응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했다는 게 이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단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양면적 성격의 제1호냐? 왜냐면 양면적이라는 게 지금 아까 위에서 군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양면적이라는 건 우리가 단면이라는 건 하나의 면이 있다는 거고, 양면인 단면과 단면이 합쳐진, 그러니까 결국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니까 군주 말고 신하 입장에서도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얘는 그래서 군주 입장에서 말고 신하 입장에서 보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근데 하지만 또 여기가 중요한데, 동중서 이후에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언화 경향으로 이런 풍조를 낳았다는 게 두 번째, 요마음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시험에서 내기가 용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동중서 이후에 제2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부터 관련된 건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우선 앞에 거를 한 줄을 간단히 건드리고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2론이 뭐가 있다? 양면적 성격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하가 정치에 참여할 명분을 줄 수 있었던 게 이 양면적 성격인데, 동중서 이후에 제2로는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첫 번째,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게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지. 개별적 대응 방식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 대응 방식은 지금 인과를 우리가 배우잖아. 원인과 결과가 개별적으로 대응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문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인간사가 원인이 돼서 제의가 발생했다. 이런 걸 1대1 대응으로 설명하는 게 개별적 대응 방식이지. 그러니까 위에서 왕이 뭔가 실정하면 바로 제의, 홍수, 가뭄 요렇게 연결하는 게 1대1 대응, 개별적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예언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 지금 요거 얘기했잖아. 실정하면 그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만약에 인간사와 제의를 얘기하는데, 인간사가 제의를 먼저 봐야겠네. 제의가 인간사의 징조가 되고, 이 인간사가 제의의 결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걸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군주가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네 번째,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천인
가문론은 부정되기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동중서 이후에 제1론도 정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이니까 꼭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네요.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정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가 나와? 주희가 나왔지.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1월식을 제1호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제1을 근본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여기부터가 정리가 또 필요하죠.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한 적극적인 군주의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 제1론이 폐기되면 아까 신하가 정치 참여에 명분이 됐었잖아. 양면적 입장에서. 근데 그걸 잃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군주를 경계하고자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제1론을 고수했고, 세 번째, 개별적 대응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을 일어날 거라는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하고 제1을 군주 심성의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제1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요런 것들이 마지막 문단에서도 중요한 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뒤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문단에서는 제1론의 양면적 성격을 얘기하면서 동중서 이후에 제1론을 얘기했어. 근데 3문단의 내용이 뭐냐? 3문단은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지. 주희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된 제1론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 우선 첫 번째, 이 제2론이라는 게 폐기된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신하 입장에서. 신하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야. 그러면 제1론을 폐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어?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이야. 신하 입장에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정치의 기제도 잃게 되고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유지하고자 한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였어? 그치, 앞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 주의론이라는 게 개별적 대응 방식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됐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희가 뭐 해버린 거야? 바꾼 거야. 그래서 주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개별적 대응 방식이 아니고 전반적 대응설이란 걸 제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랑 관련된 개별적 대응 방식. 그래서 전반적 대응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개별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 군주의 허물, 잘못, 이게 뭐 하면 하나당 하나로 대응되는 게 아니야. 이게 쌓이면 그거에 뭐해? 하늘이 감응을 해. 그래가지고 뭘 내려?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하나당 하나였잖아. 그래서 실정하면 홍수, 실정하면 가뭄, 실정하면
월식, 일식 요렇게 되는 게 개별적 대응 방식이었는데 그게 안 좋다고 지금 평가를 받으니까 개별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이라 해가지고 군주의 허물 하나당 하나의 대응이 아니라 이게 쌓여가지고 하늘이 감응하면 변칙적인 홍수나 가뭄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제2에 대한 예언적 아까 해석을 얘기를 했었지. 이 제2가 그러면서 뭘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제2를 통한 군주,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이어온 거야. 3번에서 보면 군주가 잘못하거나 허물 쌓이며 하늘이 감응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변칙적인 걸 보여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군주 너가 심성수양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변칙적인 자연현상을 받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귀결을 시켜버린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이 제2론의 역사적 수명이 연장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내신 때 내기가 괜찮은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가에서는 세먼의 인과 과정 이론을 지금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하는, 그래서 요 부분 요런 것들 지금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문제에서도 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거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제2론의 개념과 적용, 그 다음에 동중서 이후의 제2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희의 제2론. 그래서 시험에서 변화될 요소도 굉장히 많은 지문으로 괜찮은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문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과정 이론이지 특정 이론, 과정 이론 가니까 니은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 나에서는 얘가 과정 이론이었으면 얘는 제2론을 얘기하겠지. 3번 디귿이죠. 글의 전개 방식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과정 이론이겠지.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했음. 지금 보세요. 이론 정의 개념하고 사례 적용한 다음에 한계. 근데 전망은 안 나왔지. 볼까? 보시면 이론 정의했죠? 사례 적용했죠? 한계 제시했지. 근데 뭐가 없어? 그치. 전망은 빠졌죠. 3번이 답이네. 4번 인과와 관련된 특정 이론, 제2론이라고 했어. 그걸 제시하고 이론 제시, 그 다음에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 보시면 제시했어. 그 다음에 동중서가 제시했던 거 동중서 이후, 그 다음에 누구까지 뒤에서 주시까지 변화 나오고 있네. 5번 인과와 관련해서 동서양의 특정 이론, 가에서는 과정 이론, 니은에선 제2론이지 비교 가능하겠네. 답은 3번. 두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1문단에서 얘기했었고, 2번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인과의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2문단과 4문단에서 얘기를 했었지.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서 나타났다. 1문단에서 얘기했었고,
한 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아니지, 반응한다 했었지. 그래서 반응하니까 천은 감응해가지고 제1을 통해서 경고한다라고 했었지. 답은 4번. 5번 죄송합니다. 5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1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까 나의 산문단에서 제시가 됐었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A 부분에 대한 이해. A가 아까 예시 가령 부분이었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그래야 과정이랄 수 있겠지. 맞는 얘기네.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기 이전에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그치? 앞에서 아까 그렸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과정 2에서 이걸 베어 먹어서 아까 작게 그렸던 거 기억나지? 표지. 가능하고,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얘기를 했었고, 4번 바나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가 그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의 교차됨으로써 틀렸지. 4번이 답이네요. 과정 3이 과정 2에 교차된 게 아니죠. 이거는 이 부분이 틀렸네. 5번 맞죠.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네. 기억은 예언화 경향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전반적 대응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 기억, 군주의 과거 실종에 대한 경고로서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화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틀렸지. 예언화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제2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를 삼는데 활용되었다. 얘는 가능하겠네. 답은 나왔고, 3번 니은은 개별적인 제2현상을 물리작용 이런 거 없었지. 그 다음에 정치와 무관한, 이것도 틀렸네요. D도 틀렸고, 4번 니은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이것도 없었고,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에 무관하다는 인식도 틀렸네요.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고, 5번 동서양학자의 견해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지금 문제를 냈네. 1번 휴메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과정 이론이,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하네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휴메 문제와 가로부터, 가를 봤더니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다. 그걸 통해서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시도의 하나임. 가능하겠네.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을 보여주는 입장. 나가 제1론,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대상의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이거는 제1론과 부합하지 않죠. 답은 2번. 뭐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가 되네요. 6번 문맥상음 이런 것들은 그냥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도 내용은 아까 뭐 이해하는 예문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찍어준 것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꾼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들은 당연히 보시는 거고 저런 것들만 좀 추가하시면 크게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가에서는 서양에서의 세문의 과정 이론, 나에서는 동양의 제 이론을 통해서 인과 이론을 설명했는데, 가글은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그걸 사례를 통해 예시를 들고 한계를 설명했다면, 나그래서는 아까 요런 것들이 우리가 변천 또는 추이 또는 통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1론을 동중서, 그 다음에 동중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까지 이어지는 주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겠지. 제1론을 무슨 관점에서? 나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또는 제1론을 변천 과정을, 또는 제1론을 추이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설명 방법이나 또는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서술상 특징으로 내는 것도 괜찮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지문으로 보이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도 독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